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한번 지금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라든지 각종 빌라, 호텔 같은 경우 연락이 좀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예전에도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든 있죠.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일 때는 있죠. 여러분들 시행사라는 존재, 그 사람들은 일종의 시세 차익만 노리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돈을 잡아 당겨서 거기에 있는 땅을 갖다가 사서 건물을 시공사한테 맡겨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자들한테 전부 다 팔아먹기 위해서 일단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분양 계약서라든지 호텔 같은 경우는 뭐 공급 계약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팔아먹는 거죠. 거기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조로 가져간다고요. 자, 그런데 그 공급 계약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이, 만약에 그 건물 자체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든지 여러분들 호실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해지 사유가 되죠. 해제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해제 사유라고 해야 되겠네요. 소급해서 이제 적용되니까 해제 사유가 되죠. 해제 사유가. 그렇죠? 또 거기에 그런데 보면 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짓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뭐 3개월 이상 뭐 입주가 뭐 지연할 때는 또 해제 사유가 된다, 이런 말이 또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 그러면 그 시행사는 시공사한테 또한 건물을 갖다가 짓도록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관계 내에서 있죠. 건물에 대한 하자 보증서를 갖다가 또 적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관리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분들 거를 좀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그 건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그 건물이 지금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시행사가 어떻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웬만하면 있죠. 여러분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좀 더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있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장밋빛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그 시행사의 모습이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활력 숙박시설이라든지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있죠. 여러분들이 대출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은행 자체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걸 담보 대출로 안 해준다고요. 그만큼 그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통 그 감정가액의 4분의 1 토막까지 나거든요. 그러니까 25%까지 확 떨어진다고요. 25%까지. 거의 뭐, 제가 이런 말 해서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서 좀 여러분들 그냥 감정적으로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는 똥값 된다, 똥값. 거의 똥값이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구분 소유권을 담보대출을 해주지가 거의 않아요. 거의 신용대출을 해주지. 그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말은 여러분들 결국에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값어치를 설정을 거의 안 한다는 말이고,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게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신용으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용대출 받은 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생기죠.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담보대출과 차이점이 그런 점이 많다는 겁니다. 담보대출이야 뭐 경매해가지고 그걸 떨구면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용대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형 그 호텔이라든지 그 숙박형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서는요. 더욱이 여러분들 우리 보통 상가라든지 여러분들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 관리하는 부분 있죠.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임대 관리는 오피스텔은 임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소유주 여러분들이 하죠. 소유주 여러분들이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아이고 키를 맡기면서 아이고 사장님 요거 좀 임대 좀 해주세요. 수수료는 넉넉히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관리단에서 뭐 임대 관리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참 많아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그 양아치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발 그런 걸 좀 깨어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곳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가 않은데 임대 관리를 하는 계약서도 함께 적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보통은 여러분들. 그래서 시행사가 한마디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공급 계약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행사가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하나가 뭐냐면 임대관리 위탁 계약서라는 걸 맺잖아요. 그래서 임대관리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다 하게 사후 관리를 자기가 다 하겠다. 거기에서 사후 관리를 다 하고 그 사후 관리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호텔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시행사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용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외부에 끌어당기든지 운영사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뭐 친척들을 대동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사를 또 만들잖아요. 그 인간, 그 사람들이 또 만들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거 만들어가지고 운영 수익이 그렇게 지금 나옵니까? 여러분들 호텔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객실 가동률이 85%, 매일 85%가 되어야 그나마 수익 구조가 좀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치가 좋다고 해도 그 될 가능성 아주 낮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결국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객실 단가 있잖아요. 그 얼마만큼 객실 단가를 뭐 높이느냐 낮추냐에 따라 어때 수요가 많이 가동이 많이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 각종 부대 시설에 따른 또 수익률도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객실 단가에 대해서 수익이 한 80% 이상 그것은 나와야 되고 그 가동률은 한 85% 정도 매일 나와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 시설에서 한 20% 정도가 수익이 또 창출돼야 되는 이런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태생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근본적인 태생이 시행사는 그렇게 그 운용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태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 특히.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파라다이스 호텔처럼 그냥 호텔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수익이 잘 되죠. 아니면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에 상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장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 그 엄지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말해놓고 왜 그렇게 확정 수익이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 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 멘토님,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될까?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싶다, 꼭 해야 되겠다 한다면, 먼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첫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고,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이런 거 다 봤다. 그러면 이제 공급 계약서로 계약을 하는 것까지 좋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임대 관리 위탁 계약서는 뭐 본인들이 안 적어주면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문구를 잘 적으세요. 임대 관리 위탁 계약서 특약 사항을 좀 잘 적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만약에 호텔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호텔은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투자자 여러분들, 분양자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내가 늘 말하죠.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 관리단을 잘 전부 다 조직해서 시행사라든지 운영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팔아먹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줬으면 손해를 줬지 이익을 주진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몽땅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몽땅 다 그렇다는 게 대부분이 그렇다. 대부분은 엄청, 그 엄청이 수치적으로 엄청.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내가 들어갔다 하면 관리단을 잘 조직한 다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시행사라든지 운영사는 거기 같이 끌어불려 있는 운영사는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없고 퇴출의 대상이 되는 거지 협상의 대상은 될 수는 없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 투자하기 좀 안 된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상가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시행사와 그 관리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퇴출의 대상입니다. 결국에 우리 소유주 여러 모든 분들이 관리단을 제대로 형성시킨 다음에 우리가
꾸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꾸려요? 아니, 다 됩니다, 여러분들. 형성시켜서 있죠? 관리업체, 그 아파트 관리하는 그 관리업체 되도록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관리업체를 여러분들 공개 입찰 하면 많이 몇 군데서 와요. 그럼 오면 관리소장 시켜가지고, 공개 입찰하도록 해서, 운영사들도 제대로 운영사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많이 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운영사와의 그 운영 계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적으셔야 되고요. 완전 그 부분은 제가 요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여러분들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수익형 호텔이든 간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도 마찬가지, 그거 꼭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청렴서 약서를 반드시 적고 2년 뒤에 다른 사람 하도록 하고, 제대로 건물 관리가 되도록 그것만,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업체가 하는 거고,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실제 관리하는 거 관리업체가 하고, 또 운영하는 건 운영사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 감시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주최가다가 직원들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오해를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라고. 대신에 그런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조직 체계를 잘 만드실 때, 그거만 좀 다 여러분들이 이게 막 흩어져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특히 그 시행사의 짓거리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관리단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관리단을 만들어도 꼭 그 끈앞풀들이 관리단의 허수아비를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호텔 같으면은 수익형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내가 웃긴 점은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보면은 자기가 처음에 시행사에서 운영사를 자기가 굴리면서 수익이 내는 걸 처음에 자기 운영비를 먼저 닦아 다 써. 여러분들한테 수익 줄 것 같습니까? 다 닦아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수익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좀 들어오죠. 수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운영사를 갖다가 파산시키죠. 그럼 뭘 하죠? 새로운 운영사, 코올레가 새로운 운영사를 또 공개 입찰을 하든, 아니, 공개 입찰은 대부분이 아니면 또 자기 아는 또 끈앞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소유자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꼬셔서,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뭐가 되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좀 또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모이시라고 한 다음에 또 말은 엄청 청상유수처럼 이야기합니다. 원래 있죠. 제가 이 말을 해서 좀 그랬는데, 사기꾼들은 굉장히 말은 있죠. 그럴듯하게 합니다. 원래 본인들 말로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조금 압니다. 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피해갈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낸다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써. 지 것만 생각하고 집 처먹을 것만 생각한다고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큰일이다 이거. 어쩌겠노 이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지어는 그래. 하여튼 계속할게요. 심지어는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운영을 드디어 할 수 없으니 해보니까 잘 안 되니 그럼 하지 말아야지 자식들이. 할 수 없으니 소유자 여러분들로 단체를 모여서 운영사를 만들게 법인을 만들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거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모든 운영 권한, 과거에 자기들이 못한 거 있죠.
확정 수익금의 계약서는 그 사람들은 폭탄 던지겠다는, 폭탄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 소유주들한테 또 던져주겠다는 겁니다. 폭탄을. 개 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개 같은 짓거리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시행을 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짓다가 뭐가 문제 생기면 대한주택보증공사 보증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보험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도 그렇고, 그 수익형 호텔이나 숙박생활주택 이런 데는 임대관리 위탁 계약까지도 들어가잖아. 그 두 가지가. 정말 여러분들 계약서 잘 적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우리 똘똘 뭉쳐서, 그런데 똘똘 못 뭉치고, 그래 대부분 바쁘시다 아니면, 그 중에서 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 10명이든 5명이든. 그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사심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나머지 분들도 있죠. 제발 있죠. 시행사라든지 그 끈앞풀들의 앞잡이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쓰그러는데, 그 사기꾼들 있죠? 여러분들 자식들 있잖아. 사기꾼들은 당장은 뭐든지 많이 처먹을 수 있죠. 남 덩쳐먹어서. 근데 세상은, 처먹은 만큼 탈이 나고요. 죽습니다, 나중에. 누가 탈이 난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있죠. 자기 부모라든지 자기 자식들 있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해서 그랬는데, 빗대어서 이런 말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전두환 그 대통령이 있잖아요. 과거에. 군부 세력의 그 위대한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그 위대한 분. 아니, 그냥 전라도 광주에 가가지고 사람을 뭐 지시해가 쏴 죽였잖아. 그거는 그때 당시에 아니,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휘한 사람이 그냥 다 아는 상황이잖아.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남들을 죽이고 막 이제 피해를 주고 남들을 피눈물을 나게 한 사람이 그 자식들이 잘 되든가요, 여러분들. 그 자식들까지도 이제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모르죠. 뒷거래가 돈이나 처발라 주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알잖아. 뭐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나요, 여러분들? 사기치고 이렇게 살면서 또 자식들 잘 된다. 천만의 말씀. 사기치는 인간들하고 이런 인간들, 그 속에서 그만하고 사기치고 이런 인간들 있죠. 자식들도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기나 치사코 탁 배운 꼬라지가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다고요. 좀 난리죠. 행동거지라든지 이런 게 난리입니다. 이 날린다는 말이 우리 경상도 사투리인데 뭐가 있다고 이게 날린다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는가 모르겠다. 이게 날린다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이든 세상에서는 있죠.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도 이걸 좀 보시라고 했죠. 안 그래도 오늘 며칠 전에 제한테 사무실에 감자를 좀 보내시는 분이 계시고 박스채로. 예전에도 이렇게 부산 내려오셔서 같이 술 한잔들 하고 식사도 같이 함께 하고 이랬었는데 연배가 많으신 분입니다. 저한테 삼촌뻘이 되시는 아주 그런 분이신데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발이 넓어져서. 그래서, 집합 건물은 참 이게 좀 국토부로 좀 미관이 되어서 좀 제대로 아파트처럼 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해길사님이 좀 많이 띄워주시면 합니다 하던데, 그래요. 저도 뛰도록 도와드릴 거는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국회의원들께서 있죠. 이번에 좀 이런 거는 좀 고치도록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지금 피눈물 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피해가 막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심한. 그러니까 피해가 막심하게 나는데 나는 그래도 덜 피해받기 위해서 이불로 시행사한테 달라붙는다고요. 그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 다 똘똘 뭉쳐가 퇴출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퇴출의 대상이라니까요. 시행사는 그 끈앞풀들 다. 여러분, 그 협상할 거리가 못 돼.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일본 앞잡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때 막 그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일본은 다 몰아내고 우리가 앉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정부에 있는 대통령도 뽑고 각종 앉아 체계도 만들고 국회의원들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찢어볶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하자고. 또 우리끼리 찢어볶고 하더라도 이상한 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또 지금은 정치 개판처럼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하더라도 그 비판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 말이 옳다고만 다들 여당 야당 지만 이야기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급한 거는 급한 거대로 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자, 제가 이렇게 좀 그 서두가 좀 많이 길은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여기서 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요지는 이제 드러날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피눈물을 내고 하는 그런 인간들은 있죠. 결국 자식들 있죠. 자식들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 인간들 분명히 있죠. 거의 대가를 철저하게 받을 겁니다. 똑같이 될 뿐더러 그런 인간들이 나이가 들죠. 피눈물을 나게 한 인간들이 나이가 들면 그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 그리고 그 꼴 사나울 겁니다. 꼴 사나운 짓거리가 이제 들어갈. 인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들면 있죠. 결국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황혼을 여러분들 좀 아름답게 인생을 보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피눈물 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투쟁하실 건 투쟁하십시오. 끝까지 투쟁하시라고요. 관리단을 조직해서 반드시 관리단을 제대로 조직하셔야 되고 제발 시행사라는 그 끈앞풀의 협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되더라도 전체 공익을 위해서 사실 사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2년 뒤에면 다른 사람들 그 앞에 계속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꼴 사나운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꼰대처럼 행동을 하시면 나이가 많든 작든 나이가 많아도 있죠. 이게 정신세계가 아주 젊으신 분들이 있고 나이가 젊어도 꼰대처럼 하는 인간 이상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런 나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말에도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들 제 진심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 피눈물 나고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 거기 있는 우리 식구가 누구죠? 소유자 입점주 분들 식구들하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같이 합류하시고, 여러분들 소유자 입점주분들 있죠. 사리분별력이 없으신 분들 제발 여러분들 깨어 있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나셔야 여러분 건물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뭐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호텔이든 뭐 빌라든 깨어나십시오. 제발. 그래야 여러분들 모두가 재산권이 향상되고 여러분들 좋아집니다. 그리고 임차인들도 좋아지고 그 숙박형시설에서는 거기 있는 들어오는 고객들도 상당히 서비스 잘 받고 좋아진다니까요. 다들 좋아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되고 그런 인간들이 문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 명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투쟁하면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시는 것이 전체에서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어디 가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여러분들 재산을 투자하고 안 하시는 걸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사실 여기 더 여러분들이 더 하셔야지. 그런데 종교단체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는 아니라 이러면 안 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좀 뭉쳐셔가지고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투명하고 효율화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하면 옆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지금 다 되니까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떨 때 힘들 때가 있고 이랬는데 거기 있죠. 여러분들 공든탑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또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 고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뛰시는 것은 분명 여러분들 가족들뿐만 지인들한테 축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노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인생이 항온이 아름다워지실 거라고요. 사기꾼들과 정반대 생활로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억울하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그걸 배척하시고 그럴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절에 가시는 분들은 절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수양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전체가 좋아집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맑은 영혼들께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힘든 눈물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제가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